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JP모건의 진단, 이 코인 하락장 끝났다. ETF 선물 시장 바닥 확인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JP모건이 최근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조정이 마무리된 단계로 진입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장지수 펀드 자금 유출이 둔화되면서 이 선물 상품 시장에서 하락세가 안정되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ETF와 파생 상품 포지션 데이터를 종합하면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매도세가 바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ETF에서도 많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계속해서 12월 동안 이제 그 유출 흐름이 계속 되었었는데 이제 유입으로 1월부터 살짝 바뀌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제 파생 상품 포지션 데이터도 지금 이제 숏 포지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롱 포지션도 어느 정도 정리가 많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 조정장에 거의 포지션이 많이 이제 청산이 되었고 이제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닥을 형성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CME 선물과 연구 선물 지표에서도 바닥 확인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진짜 바닥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 조정세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죠. 그래서 지금 JP모건은 이번 조정이 유동성 악화 때문이 아니라 이 포지션 재조정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가 이 딜 에버리징, 이 위험 축소가 이제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태다라고 하는데요. 4분기에 진짜 이제 포지션 축소가 많이 일어났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ETF와 선물 시장 모두에서 거래 포지션이 평형 상태로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게 이제 평형 상태로 다시 유지가 되는 상태로 왔고, 이런 상태가 오면 대부분 이제 다른 반전을 또 한번 꾀해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MSCI가 2월 글로벌 지수에서 비트코인 관련 기업을 제외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단기적 시장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MSCI가 다시 한번 번복을 했죠. 우리 글로벌 지수에서 비트코인 관련 기업인 이제 스트래티지가 가장 이제 중요한 하나의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50% 이상의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뭐 지수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엄포를 놓았다가 다시 또 번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음모론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재미난 부분이 이제 모건 스탠리의 빅픽처인가 이 비트코인 반등 뒤 폭락이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모건 스탠리와 이 MSCI 지수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MSCI 지수 제외 철회 소식이 올해 나오게 됐죠. 근데 이게 MSCI에서 지금 스트래티지 같은 이 암호화폐를 50% 이상 보유한 기업들에게선 이 지수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엄포를 놓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 하락 추세를 계속 이제 겪을 때 딱 그 소식이 나온 거예요.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또 찬물을 끼얹는 영향이 있었는데, 물론 이것 때문만 하락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요. 유동성도 있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기름을 부은 거죠, 결국에는 블란집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근데 재미나게도 이번에 다시 한번 요거를 철회하는, 이 계획을 철회한다는 발표를 올해 초에 한 거예요. 며칠 전에. 그렇게 되면서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제 반등세가 살짝 나와주었죠, 요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미 알고 움직인 거 아니냐. MSCI는 사실적으로 이걸 계획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어느 정도 이제 이미 선제적으로 자신들이 결정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지난 10월 지수 제외 경고로 시장에 압력을 가해서 가격을 억누르고 불확실성을 장기화시켰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기관들이 낮은 가격의 물량을 매집한 시점에 맞춰 모건 스탠리가 ETF를 발표하고 MSCI가 규제 위협을 거두어들이면서 시장 조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뭔가 논리적인 음모론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이제 이 MSCI의 연결성을 좀 봐야 되는데, 우선 MSCI라는 것 자체가 이 모건 스탠리 캐피털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이름 자체가 이거예요.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요게 이제 MSCI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의 이제 완전 자회사 격으로 이제 탄생을 한 거죠. 지금도 이제 지분율이 이제 최대 주주로 여기서 나와 있고, 모건 스탠리의 뭐 지분율이 낮아졌다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건 스탠리와 MSCI는 확실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과거부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모건 스탠리 자체가 지금 자신들이 비트코인 ETF를 출격했어요. 연초부터. 자, 자신들이 이제 비트코인 ETF 출시를 위한 승부수를 지금 던졌고, 비트코인과 솔라나, 그 다음에 이더리움까지도 지금 이제 SEC에 그 신청서를 이제 제출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 ETF를 출시하겠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뭐 솔라나 트러스트에 대해서 보유 토큰은 일부 스테이킹 기능을 포함한다라고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모건 스탠리는 지금 이제 암호화폐 ETF, 비트코인 ETF 같은 것들을 출시하기 때문에 그 스트래티지는 이제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스트래티지 같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제재를 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트래티지가 이제 가져가고 있는 그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 투자자들을 자신들의 비트코인 ETF로 이제 끌어들일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전략이.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MSCI를 통해서, 지수를 통해서 지금 스트래티지에 제재를 가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근데 요것들을 이제 살짝 처리하면서 다시 한번 또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재를 좀 풀어줬지만, 거기에 대한 제재가 또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아직까지도 지금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추가 매수가 이제 불가능해졌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독소 조항이 하나가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부 규정 변경에서. 과거에는 이제 스트래티지가 신주를 발행하면 MSCI가 이를 지수에 즉각 반영해서 인덱스 펀드들의 기계적인 매수세를 유발할 수 있었는데, 바뀐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신주를 발행해도 지수 내 주식수가 늘어나지 않아서 이러한 자동적인 패시브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스트래티지의 자금 유입이 이제 어느 정도 차단이 되는 거죠. 일부 차단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래티지에 자금이 들어가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막고, 이제 자신들의 모건 스탠리 ETF, 비트코인 ETF나 암호화폐 다른 ETF들의 자금 유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제 이런 음모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모건 스탠리의 그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JP모건도 이제 JPM 코인 공공망을 확장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월스트리트가 지금 이제 난립니다. 지금 디지털 결제, 뭐
JPM 코인, 자신들의 직접적인 코인을 이제 공공기관급 블록체인으로 확정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아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이런 진출이 이제 중요한 거죠. 확장을 해 나간다라는 거. 자신들의 코인들도. 그리고 세 가지만 풀리면 오른다. 비트와이즈가 본 2026년 코인 랠리 조건이라는 기사입니다. 맷 호건, 이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가 2026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상승 여부를 가를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라는 건데, 핵심은 결국엔 불확실성 제거에 있습니다. 세 가지는 중요한 건 이제 이겁니다. 제도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과 이 전통 증시 환경의 변화, 그리고 이 청산 리스크의 해소,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청산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일부 해소가 일부 됐어요. 이미 이제 선물 포지션의 청산이 10월부터 일어났었고, 이것들이 이제 차례차례 되면서 거의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는 일시적으로 이제 조정이 다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불확실성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고, 클래리티 법안, 요게 좀 핵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법안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명확한 뭔가 이제 규제의 기관들을 명확하게 이제 나누고, 그런 부분들이 나눠지면서 증권거래위원회와 이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중심으로 이게 나눠집니다. 근데 자신들이 이제 어떤 규제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위원회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눠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가 확실하게 되는 거죠. 이건 지금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계류 중이고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의 안정성. 지금 주식 시장의 상관관계도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증시가 붕괴되는 거는 굉장히 예외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금융시장이 증시에서 붕괴가 일어난다면, 뭐 비트코인도 그걸 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폭락 장세가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측 시장에서는 2026년 경기 침체 가능성을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유동성도 많이 풀리고 있고, 실제 뭐 S&P 지수도 상승 확률이 80%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승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요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2026년 코인 랠리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그리고 플로리다 주에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공공기금 10% 배분 허용이라는 기사인데요. 미국의 이제 플로리다주, 텍사스주도 아마 이걸 이제 실행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제 각 주마다 이것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공공기금의 최대 10%를 비트코인과 관련 디지털 자산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아직 이제 주의회에서 이제 법안 통과가 된 건 아니고, 이제 논의 대상으로 상정이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뭐 통과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이미 텍사스에서는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법안들이 계속해서 통과되지 않을까. 주마다 주정부에서도 이제 결국에는 미국 정부 안에서도 이것들이 결정이 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주에서부터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면. 자, 그리고 비트마인, 이더리움 폭락 예측하더니 매수 상반기 반토막 나도 간다라는 기사입니다. 비트마인 여전히 이더리움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인수활동으로 1억 500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이미 매입을 했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매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비트마인은 126억 달러 가치의 407만 이더를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급량의 3.36%에 달하는 아주 막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5% 전체 공급량의 5%를 목표로 치료해서 앞으로 더 매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금도 이미 확보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비트마인 회장이자 펀드스트랙 글로벌 어드바이저스 공동 설립자인 톰 네이 같은 경우는 상반기 중 이더리움 가격이 $1,800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때는 매력적인 진입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떨어져도 절반으로 떨어져도 우리는 더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큰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더리움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 흐름 살짝 보면 비트코인 가격 조정이 살짝 나왔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살짝 나왔는데 다행히도 지금 50일과 20일 이동평균선,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이 지점에 지지를 받는 단기적인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괜찮은 흐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조정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준다면 긍정적인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지금 다행히 골든크로스까지도 출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살짝만 반등하더라도 골든크로스 완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시장의 이제 전환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렇게 전환 신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완벽하게 무조건 돌린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승 가능성을 충분히 높게들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들은 혼조세입니다. 갈색 고래들도 이제 매수세가 살짝 들어왔지만 횡보세고 이제 보라색 고래는 살짝 지금 매도세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어떤 흐름들이 나올지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이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